아들, 누가 넌 할 수 없다고 하면 마음에 담아두지 마. 아빠가 그래도 말이야. 알았니? 알았어요. 꿈이 있다면 지켜야 해. 사람들은 자기가 못하면 남들도 못한다고 말하거든.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끝까지 밀어붙여. 영화 행복을 찾아서 중. 현아, 안녕하세요. 현영아간 라디오 사운드 트랙의 조현영입니다. 오늘은 현영아간 라디오 사운드 트랙의 6번째 트랙입니다. 지금 밖은 비가 옵니다. 네, 비가 추적추적 오는데요. 요 며칠 날씨가 되게 좋았어요. 하늘도 진짜 맑고 막 해도 쨍쨍하고, 근데 조금 건조하다 싶었는데 이렇게 때마침 단비가 오는 것 같네요. 지금 여러분들이 듣고 계신 그 날의 날씨는 어떤가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사운드 트랙이 라이브 라디오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또 이런 점이 재밌는 것 같아요. 뭔가 여러 시간이 이 사운드 트랙 안에 공존하는 느낌?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거창할 수도 있겠지만 쉽게 얘기를 해보자면 뭔가 저는 여러분들이 주신 그 과거의 사연을, 그 메일을 제 현재의 시점으로 읽고, 여러분들은 사운드 트랙이라는 제 과거의 목소리를 또 현재 시점에서 지금 듣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있는 이곳은 이렇게 지금 비가 감성 촉촉하게 추적추적 오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계신 그곳의 날씨는 뭐 여전히 비가 오는지 아니면 맑은지, 또 이거를 겨울에 듣고 계시다면 눈이 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눈이 오는지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이 현재와 미래와 과거가 공존하는 현영아간 라디오 사운드 트랙에서 제가 지금 있는 이곳의 날씨를 여러분들에게도 들려드리고 싶어서 준비한 첫 번째 노래입니다. 김예림의 Rain. Rain, 추억이 아직 없어요. 난 고작 20살 여자뿐이었어. Rain, 이어폰 속에 비 노래를 부르는 가수. 그녀는 뭐 그리 슬픈지, 왜 그리 울먹이는 건지. Rain, 무감각한 날 용서해. 슬픈 영화에 모두 옳진 않아요. Rain, 기분에 따라 그대가 좋고 싫고 해요. 근데 지금 막 눈물이 흐르려고 해요. 때마침 비가 와서 물기가 자연스러워, 굴절이 자연스러워, 맹맹한 게 자연스러워. 지금 막 소리 내오려고 해요. 때마침 비가 와서 침대보 눅눅해서 그 처음에 얼굴 묻어. 그래서 습도 1도 올라가.
그 처음에 얼굴 묻어 그래서 습도 1도 올라가 Rain 추억이 아직 없어요 난 고작 20살 여자뿐이어서 Rain 이어폰 속에 이 노래를 부르는 가수 그녀는 뭐 그리 슬픈지 왜 그리 울먹이는 건지 이제 그만 김예림의 Rain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 노래 알고 계신가요? 지금 아마 이 사운드 트랙을 듣고 계신 분들이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고 이 노래 진짜 오랜만인데? 이렇게 오랜만에 이 노래 들어서 되게 반갑다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이상하게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비 하면 생각나는 노래, 비 오는 날 듣는 플레이리스트 이런 거 많은데 저에게 비 하면 생각나는 노래가 바로 이 노래예요. 이 김예림의 Rain. 네, 예전에 슈퍼스타 K에서는 2개월로 활동하셨고 지금은 찾아보니까 림킴이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그 시절에 네, 김예림의 이 Rain이 저는 비가 오는 날이면은 딱 생각이 나는 노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비도 오고 비 관련 이야기를 좀 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이 노래를 찾아보다가 봤는데 이게 글쎄 2013년도에 발매된 노래예요. 그러면은 지금이 2021년이니까 벌써 8년 전, 8년? 8년이나. 2013년이라고 하면 내 머릿속에는 지금 너무 좀 선명한 그런 연도인데 벌써 무려 8년 전 노래더라고요. 저는 이 노래를 일단 중학교 때 되게 많이 들었고 고등학교 때도 뭐 중학교 때 생각을 하면서 되게 많이 들었었어요. 비 오는 날에도 듣고 뭐 우연히 생각나는 날에도 듣고 그렇게 들었었는데 이 노래가 음악이 딱 시작할 때 빗소리가 지지직 나잖아요. 그래서 좀 더 비하면 생각나는 노래인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 음악이 처음에 시작할 때 Rain 추억이 아직 없어요 난 고작 20살 여자뿐이어서 이렇게 처음에 네, 당황하셨죠? 갑자기 노래도 불러서. 노래도 부르고 하고 싶은 말도 하고 다 내 맘대로 할 거야. 네, 어쨌든 이렇게 첫 소절이 딱 시작이 되는데요. 난 고작 20살 여자뿐이어서 이런 가사가 처음에 딱 귀에 꽂히는데 저는 이 당시에 이 노래를 막 뭐 15살, 16살 그니까 완전 중학교 2, 3학년? 이때 들었으니까 공감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그런 풋풋한 느낌인 건 알겠는데 제가 아직 20살이 되기 전이잖아요. 그래서 20살 여자의 기분은 어떨까? 그리고 또 중고등학교 때는 특히 중학교 때는 뭔가 20살에 대한 동경이 되게 있잖아요. 저만 그랬는진 모르겠는데 되게 20대에 대한 동경을 했던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별거 아닌 것 같고 변한 건 딱히 없는 것 같은데 그 학창 시절에는 내가 나이의 앞에 이자가 붙으면 엄청 많이 달라져 있을 것 같고 되게 성숙해져 있을 것 같고 뭔가 이런 좀 상상을 많이 한단 말이죠. 지금 생각해보면 되게 많이 바뀌었는데 제가 못 알아차리는 걸 수 있죠. 그때 제가 지금을 보면은 되게 많이 성숙해졌고 달라졌을 수도 있는데 지금의 저는 겪어온 거니까 되게 아무렇지 않게 이야기하고 있는 걸 수도 있겠지만 뭐 어쨌든 그 당시에는 되게 이 고작 20살 여자뿐이어서라는 가사가 되게 많이 공감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때가 오히려 정말 고작 15살, 16살이어서
이 노래를 들을 때면 뭐 비 오는 날도 그렇고 공감은 잘 가지 않지만 그 20살이 된 저를 상상하면서 들었던 게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근데 또 제가 이 노래를 다시 라디오를 준비하면서 들으니까 또 과거더라고요. 또 3년 전이야. 제가 지금 23살이니까 23살의 저한테는 정말 딱 고작 20살 여자뿐인 그 가사가 공감이 되더라고요. 되게 풋풋했던 저의 20살이 또 막 기억이 나기도 하면서 더 풋풋했던 15살, 16살이 기억나는 그런 노래입니다. 가만 보니까 이 김예림의 레인이라는 노래 역시 이 사운드 트랙처럼 현재와 과거와 이렇게 이어주는 그런 본격 타임슬립 노래가 아닌가. 네, 여러분, 제가 의미부여 장인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비가 추적추적 오는 날, 제가 비 오는 날 즐겨 들었던 노래를 한 곡 듣고 왔습니다. 네, 여기는 현영화관 라디오 사운드 트랙이고요. 저는 조현영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제 시시콜콜한 TMI, 뭐 요즘 근황을 또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요, 여러분들 치아 교정을 합니다. 빠방! 갑자기 이런 치아 교정 소식을 전달하게 됐는데요. 제가 아마 이 사운드 트랙이 교정기를 차기 전 마지막 라디오가 아닐까 싶어요. 지금 조금 걱정이에요. 교정기를 차면 아무래도 좀 발음이 어눌해진다거나 말하는데 불편함이 분명히 있을 텐데, 이게 교정해야지 하고 마음은 먹었는데, 마음 한켠에 찜찜함이 있었어요. 그게 왜냐면 이 사운드 트랙이 좀 가장 먼저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니, 나 라디오 녹음해야 되는데 이거 말할 때 계속 발음 다 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막 들었는데요. 사실 진짜 저도 제가 치아 교정을 하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진짜 참 인생이 재밌어요. 인생이 재밌어. 한 치 앞도 볼 수 없어서 참 재밌는 것 같아요. 막 보통 학창 시절에 치아 교정은 많이 하잖아요. 아니면은 학창 시절에 많이 계획을 하잖아요. 뭐 나중에 치아 교정을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 학창 시절에도 전혀 생각을 해본 적이 없고 고작 20살 여자일 뿐인걸 그 가사에서처럼 20살 때도 생각해 본 적이 없고 막 작년 이맘때 작년 말에도 심지어 생각해 본 적이 없다가 올해 딱 결심을 하고 하게 된 거예요. 그것도 그럴 게 제가 막 이빨 자체가 사실 치아 자체가 엄청 콤플렉스였었던 적도 없고 그렇다고 예쁜 치아는 아니에요. 물론 그러면 당연히 교정을 하지도 않았겠죠? 그렇지만 막 안 예뻐가지고 교정이 무조건 해야겠는걸? 아니면 이게 그냥 미관상이 아니라 정말 치료 목적으로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부정교합이라던가 아니면 정말 이빨이 잘못 나서 이렇게 음식물을 씹는데 어려움을 느낀다거나 이런 게 아니었었기 때문에 딱히 못 느끼고 있다가 올해 좀 고민을 하다가 하게 됐습니다. 대부분 학창 시절에 많이 하는 이유가 저도 치아 교정 찾아보면서 알게 됐는데 우리가 성장기잖아요. 학창 시절 어렸을 때 이럴 때는. 그래서 뼈도 그렇고 다 이렇게 잘 나고 잘 붙고 잘 움직이고 이러는 시기인 거예요. 근데 나이가 들면은 이게 잘 안 움직여. 뼈도 그렇고 치아도 그렇고 생각해보면 이 뼈다구 이 외관 이 내 몸을 구성하는 외관뿐만 아니라 이 내면도 마찬가지잖아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참 고정관념 이런 게 참 꼬장꼬장해져가지고 참 안 바뀌어요. 그래서 이 마음도 그렇고 이 뼈다구도 그렇고 심지어 이 이빨도 그런데 그래서 하루빨리 하는 게 이게 낫겠다. 내가 하루라도 더 꼬장꼬장해지고 좀 딱딱해지기 전에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하기로 결심을 딱 한 거고 그래도 제가 아직은 사회에 나가기 전인 학생 신분이잖아요. 곧 있으면
뭐 최소 2년 정도 후면은 완전 사회에 갈 사회인이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2년 뒤면 이제 제가 25이니까 반 50? 그러니까 사회에 나가기 전에 이빨을 좀 가지런하게 교정을 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 하루빨리 교정해버리자 하고 3월달 초에는 계속 알아보다가 뭐 치과도 많이 가고 이곳저곳 지인들한테도 물어보고 이렇게 알아보다가 결심을 딱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곧 있으면 이 치아에다가 이 철기를 붙이는데요. 저도 좀 막막하긴 하죠, 물론. 왜냐면 겪어본 적이 없는 일이라. 그리고 또 사랑니를 발치해야 됩니다. 이게 사랑니가 아파서 뭐 문제가 있으면은 그때 문제가 생길 때 발치를 하면 되는데 치아 교정을 하기 전에는 교정을 하는 이 2, 3년 내에 이빨이 뭐 문제가 생기면은 수술하는 데 복잡해져서 미리 싹을 잘라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뽑을 놈들을 미리 이렇게 뽑아놔야지 교정하는데 편하다고 해서 사랑니 발치도 2개 정도 할 것 같고 일단은 그렇습니다. 그런 퀘스트들이 제 눈앞에 지금 몇 단계가 있기 때문에 막막한 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참 다시 생각해보면 참 재밌어요. 인생이 눈앞에 계획대로만 되지 않아서 진짜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될 줄 몰랐는데. 네, 어쨌든 제가 교정기를 차면 아무래도 발음이 조금 어눌해지지 않을까 걱정이 돼서 여러분들한테 일단 양해의 말씀을 구하고요. 그래도 여러분들도 교정기를 찬 미래의 조연영 과연 라디오에서 어떻게 진행을 하나 기대 한번 해주시면서 저와 이 교정기와의 앞으로의 약 2년여간의 시간을 응원해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의 이 시시콜콜한 빌리 아일리쉬의 My Future 듣고 왔습니다. 이 노래가 빌리 아일리쉬가 미래를 그리면서 부른 노래라고 하는데요. 네, 저도 한번 교정기 낀 제 미래를 상상하면서 이 노래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오늘 현영화관 사운드 트랙의 영화는 윌 스미스 주연의 행복을 찾아서입니다. 앞서서 오프닝 때 살펴본 대사 역시 윌 스미스, 그러니까 극중 크리스 가드너가 자신의 아들과 농구를 하면서 했었던 대사였는데요. 상황을 여러분들한테 짧게나마 설명을 드리자면 아들이 아빠가 사준 농구공으로 농구를 막 신나서 하면서 농구 선수가 될 거라고 말을 해요. 근데 크리스 가드너가 아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빠는 농구를 못했었는데 너도 아빠를 닮았을 거야.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 농구를 못할 수도 있지만 다른 걸 잘하면 되니까 너무 농구에 시간 낭비하지는 말아라. 뭐 맨날 농구하지는 마.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근데 어린 아들이 유치원을 다녀요. 그러니까 뭐 6살? 이 정도 된 아들이 삐쳐서 튕튕튕 그 농구공을 튕기다가 비닐봉투에 막 담아요. 그런 아들을 보고 크리스 가드너가 잠잠히 좀 생각에 잠기더니 했던 대사가 바로 오늘 오프닝의 대사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드리자면 아들, 누가 넌 할 수 없다고 하면 마음에 담아두지 마. 아빠가 그래도 말이야. 알았니? 알았어요. 꿈이 있으면 지켜야 해. 사람들은 자기가 못하면 남들도 못한다고 말하거든.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끝까지 밀어붙여.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이건 아빠가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얘기잖아요. 그냥 아빠도 농구 되게 못했는데 아마 너도 아빠 닮았을 거야. 뭐 이렇게 얘기를 좀 흘리듯이 할 수 있는데 이 말을 한 주인공 크리스 가드너가 다시금 생각에 잠긴 거죠. 내가 왜 아들한테 이렇게 한계를 정해놓고 말했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던진 대사인 거예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대사가 오늘의 영화인 행복을 찾아서를 관통하는 그런 라인인 것 같아서 이렇게 오프닝으로 소개를 해봤습니다. 이 행복을 찾아서는 제가 2021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처음으로 본 영화인데요. 영화를 보면서도 그렇고 보고 나서도 새해에 봐서 그런지
조금 마음에 와닿는 게 많고, 이 영화를 한 줄 평을 하자면 마음이 웅장해진다. 마음이 웅장해지는 그런 영화라서 여러분들한테도 좀 소개를 해보고자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행복을 찾아서는 2007년에 개봉을 했고요. 가브리엘 무치노 감독의 작품입니다. 배우 윌 스미스가 크리스 가드너라는 역할을 맡았는데, 또 실제 윌 스미스의 아들인 제이든 스미스가 아빠와 아들의 역할을 맡으면서 되게 화제가 됐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크리스 가드너는 실존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실존 인물의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된 영화인 거예요. 영화에 사건, 사고가 굉장히 많아요. 디테일하게도 많고 되게 한시도 이렇게 정신을 차릴 수 없을 만큼 엄청 다이나믹하게 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걸 전부를 설명해 드리긴 어렵지만 그래도 영화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려보자면, 이 크리스 가드너는 한물 간 의료기기를 판매하는 세일즈맨입니다. 영화를 보면 윌 스미스가 한 손에 또는 양손에 계속 큰 이런 플라스틱 같은 걸 들고 다녀요. 이게 그 한물 간 의료기기인데 크고 무겁고 근데 또 비싸요. 그래서 윌 스미스가 이거를 병원 곳곳을 다니면서 이 의료기기를 파는 거예요. 그게 이 사람의 직업인데 잘 안 팔리죠. 한물 갔는데 크고 무겁고 비싸니까 사실상 정말 잘 안 사는 거예요, 병원에서. 근데 크리스 가드너는 이걸 팔아야지 생활비를 낼 수 있어요. 집세도 내고 애기 유치원도 보내고 이 모든 게 이걸 팔아야 가능한데 몇 달째 그 의료기기를 팔지 못하니까 집안 사정이 점점 안 좋아집니다. 집세도 못 내고 생활비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아내와의 갈등이 너무너무 심해져요. 결론적으로 아내가 아들과 크리스 가드너를 두고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설상가상 모텔에 갈 돈도 없어서 진짜 길거리에 아들과 나앉게 됩니다. 크리스 가드너는 어렸을 때 아버지와 자라지 못해서 그게 하나 딱 있었던 사람인 거예요. 내 아들은 절대 아버지 없이 혼자 키우지 않겠다. 이게 인생에서 굉장히 강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크리스 가드너한테 남은 건 그 한물간 의료기기와 아들뿐인 거예요. 이 두 개밖에 안 남은 상황에서 크리스 가드너는 주식 중개인의 꿈을 향해서 달려나갑니다. 우연히 도시 한복판을 가다가 되게 성공해 보이고 행복해 보이는 한 남자를 보고 물어봐요. 어떤 사람이냐고, 뭐 하는 사람이냐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주식 중개인이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크리스 가드너는 내가 고등학교 때 좀 수학도 좀 했고 조금 이런 수리적으로는 머리가 똑똑한 것 같은데 내가 주식 중개인 한번 해봐야겠다. 그래서 아들도 그렇고 먹여 살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딱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소 주변에서는 어처구니 없고 말도 안 되고 허무맹랑할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 꿈을 향해서 달려나갑니다. 돈이 급한 상황임에도 무보수로 인턴 6개월의 과정을 거치고 또 육아를 병행하면서 경쟁률을 뚫고 최후의 1인으로 정직원이 돼요. 그리고 영화에 나오지는 않지만 실제로 크리스 가드너는 주식 중개인으로서 성공을 해서 억만장자가 된다고 해요. 대략적인 영화의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영화를 보시면 초반에 정말 답답해가지고 속이 답답해 막. 고구마만 먹는 상황이에요. 정말 고구마 같은 상황이 계속 연속이 됩니다. 그 짐덩이 같은 의료기기 나중에는 제가 막 걷어차버리고 싶더라고요. 나는 이 영화를 보면서도 이 의료기기가 참 이 애물단지 이걸 어떻게 싶은 게 팔리지도 않는 이게 계속 이것 때문에 꼬이는 거예요, 일이. 예를 들어서 이게 비싸고 짐덩이인데도 어쨌든 팔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 의료기기를 도둑 맞기도 하고 막 뭐 지하철 타려고 하다가 문틈에 끼어가지고 놓쳐서 잃어버리기도 하고 별의 별일을 다 겪어요. 그리고 또 간신히 얻은 그 주식회사 인턴 면접 당일날 오전까지 경찰서에 수감이 돼요. 뭐 일이 꼬이려면 참 끝도 없죠. 막 꼬이고 꼬여서 정말 영화 같은 일들이 계속 일어나요. 근데 참 이렇게 기묘할 정도로 꼬이고 꼬인 상황에서 될 사람이 된다라는 말이 있는 게 기백과 재치가 참 느껴지는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앞서서 말했듯이 인턴 면접 당일날 오전까지 사건 사고 때문에 경찰서에 수감이 돼요.
아니, 지금 전날 어떤 질문에 어떻게 대답할지 고민하고, 막 뭐 예상 질문지 생각해서 답변 준비하고, 양복 다려놓고, 아침에 딱 상쾌하게 일어나서 목욕하고, 그래, 거울 보면서, 그래, 할 수 있어, 화이팅! 이런 거 하고, 면접 보러 가도 시원찮을 판에, 밤새 그 경찰서 감옥 안에 수감되어 있고, 오전에 시간 딱 맞춰서, 면접 시간과 딱 맞춰서 수감에 풀려나서 뛰어서 갑니다. 옷 갈아입고 뭐 할 시간도 없어. 씻고 뭐 할 시간도 없어서 그냥 일단 면접을 봐야 되니까 뛰쳐서 가는 거예요. 그렇게 옷 갈아입을 시간도 없이 간신히 면접에 참여한 크리스 가드너가 막 가서 얘기를 하는 거죠. 자신의 사정을 일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이유로 내가 지금 경찰서에 있다가 이렇게 온 거다. 이런 행색으로 왔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화려한 언변을 막 펼쳐요. 뭐 전 이런 사람입니다. 답을 찾고 방법을 알기 때문에 반드시 답을 찾아내고 말 겁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솔직히 아무리 화려한 언변으로 살짝 솔깃하긴 하지만 준비된 면접자와 준비되지 않은 면접자의 차이가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면접관들도 그런 걸 느끼고 크리스 가드너한테 이렇게 딱 날카로운 질문을 합니다. 자네라면 인터뷰에 셔츠도 안 입고 온 녀석한테 뭐라고 할 건가? 그리고 내가 그를 고용한다면 당신은 뭐라 할 건가?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이라면 만약에 뭐라고 얘기하실 것 같아요? 이 상황에서. 일단 너무 혼비백산해. 이 면접장 자체가 혼비백산한데 날카로운 질문이 들어와. 자네라면 만약에 인터뷰 하는데 셔츠도 안 입고 온 녀석을 뭐라고 할 건가? 그리고 그 녀석을 내가 뽑았다고 말한다면 자네라면 뭐라고 말할 건가? 라고 묻는다면. 근데 여기서 크리스 가드너는 진짜 멋진 바지라도 입고 왔었나 보다 라고 말할 거라고. 정말 이 팩이 어쩔 거야. 뭐 셔츠 못 입고 왔으면 바지가 얼마나 멋있었으면 걔를 뽑았겠어. 이렇게 얘기를 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면접장의 그 딱딱했던 분위기가 화기애애해집니다. 막 웃으면서 이놈 보소 이렇게 된 거죠. 저는 진짜 이 상황에서 헛웃음을 쳤던 것 같아요. 와, 저런 기백은 어디서 나오는가? 저런 당찬 기백은 어디서 나오는가 싶으면서 될 사람은 된다. 뭔가 좀 떡잎부터 다르다라는 생각이 드는 대목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라면 저런 대답을 할 수 있었을까? 뭔가 둘러대기 바빴을 것 같은데 참 저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재치가 부럽다.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를 보시면 앞전에 크리스 가드너가 아들을 유치원이라고 하기도 사실 어렵고 유치원에 갈 경제적 여건이 안 돼서 약간 보육시설? 이런 곳에 아들을 맡겨요. 근데 그 보육시설 앞에 해피니스라고 담벼락에 적혀 있는데 그 해피니스 철자도 틀린 거예요. 아이들이 교육받는 그 보육원의 담벼락 앞에 행복이라는 해피니스 철자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크리스 가드너가 거기 관리하시는 분이 동양인이라 또 말도 영어도 못 알아들어요. 근데 이거 해피니스가 HAPPYNESS 이 Y가 아니라 I다. I로 고쳐야 된다.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데 뭐 영어를 못 알아들으니까 서로 얘기만 하고 마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이 행복을 찾아서의 원문이 The Pursuit of Happiness인데 이 해피니스에서도 이 감독님 역시 해피니스를 Y로 적었다는 거예요. 그 담벼락에 적혀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틀린 철자로 적었다는 거죠. 이게 사실 감독님이 분명히 의도가 있으니까 영화에서도 이런 장면을 넣고 이 영화의 원제 역시 이렇게 적었을 텐데 저는 약간 이 의미를 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니까 뭔가 잘못된 걸 쫓고 있다는 건가? 해피니스라는 게, 행복이라는 게 잘못됐다는 걸 의미하는 걸까? 뭔가 잘못된 상황을 의미하는 걸까? 여러분들이 이 영화를 만약에 보시면 여기서 감독이 말하는 이 해피니스가 잘못된 철자의 HAPPYNESS 이 철자의 해피니스가 의미하는 게 뭘까? 여러분들의 해답을 저한테 얘기해 주셔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아직까지 뭔가 딱 와닿는 답변을 스스로 얻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영화를 보시게 된다면
저에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런 것 같아요 라는 여러분들의 의견을 남겨주시면 일단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뭔가를 이렇게 치열하게 해본 적이 있는가? 이 크리스 가드너처럼. 아니면 행복하기 위해 이렇게 노력을 해본 적이 있나? 뭐 이런 생각도 좀 많이 들고 반성하기도 하고 동시에 각성하게도 되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작년에 학교를 다니면서 과제로 굿라이프라는 책을 읽게 됐는데요.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교수님으로 이미 저명하신 최인철 교수님의 책인데 그 책을 보면 행복한 나라에 가면 행복해진다라는 챕터가 있어요. 이게 아주 또 이 영화와 엮어서 생각하면 아주 재밌습니다. 국가별 행복지수 조사에 참여한 응답자 중 최소 100명 이상의 이민자가 포함된 나라들만 뽑아서 이민자들의 행복 점수를 분석한 결과예요. 이민자들이 어느 나라에서 어느 나라로 이주했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의 행복 점수가 원래 살던 나라의 행복 점수와 유사한지 아니면 새롭게 정착한 나라의 행복 점수와 유사한지를 알아내는 실험이었는데요. 이민자들이 원래 자기가 살던 나라가 있고 이주를 해서 살게 된 그 새로운 국가가 있는데 원래 자기가 살던 나라와 이 새로운 국가를 비교했을 때 이 이민자들의 행복 점수가 어디서 더 높았냐를 비교하는 거죠. 결론적으로 이민자들의 행복 지수는 새롭게 정착한 나라의 행복 점수와 유사했습니다. 이걸 딱 들었을 때 그거 뭐 당연한 얘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통계를 좀 더 풀어보자면 예를 들어서 이민자들이 어떤 나라에서 살다가 캐나다로 이주를 하면 캐나다 국민들의 행복 점수와 유사한 양상을 띠고 그 똑같은 이민자들이 영국으로 이주를 하면 영국 국민들의 행복 점수와 유사한 양상을 띠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질이 좋은 나라로 이민을 하면 그 나라의 사람들은 행복하고 삶의 질이 좋지 않은 나라로 이민을 하면 거기로 이주한 이주민들은 불행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들 행복은 유전이 결정한다. 행복은 성격이 결정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행복 그거 뭐 부모의 영향 아니야? 아니면 뭐 가족의 영향 아니야? 그냥 본인의 성격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 행복을 결정하는 데는 사회의 질이 유전의 힘을 이기는 거예요. 네, 갑자기 너무 딱딱한 내용을 이렇게 해버려서 지금 청취자분들이 뭐 절반은 주무시고 계신 게 아닌가? 네, 여러분들 잠 깨세요. 지금 현영화관 사운드 트랙이고요. 네, 강의실 아닙니다. 그니까 결론적으로 제가 행복을 찾아서와 이 굿라이프라는 책을 읽고서 든 생각은 우리에게 행복은 어쩌면 의무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극 중에 크리스 가드너는 아들을 위해서 그리고 행복을 찾아서 정말 치열하게 살아갑니다. 사실 행복을 찾는다는 게 되게 허무맹랑하고 꿈 같은 이야기일지도 모르겠지만 제가 앞에서 말한 이 굿라이프 위에 통계와 엮어서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는 더 나은 사회를 위해 행복할 의무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행복이 사회의 행복, 국가의 행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국가의 행복지수가 높으려면 국민들의 행복지수가 높아야 되죠. 그러니까 사회의 행복지수가 높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국민들, 사회 행복지수가 높으려면 나, 개인의 행복지수가 높아야 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해보면 내가 행복해야 우리의 후손들, 나의 자식들, 내 자식들이 살아갈 이 나라가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단순히 내가 행복을 쫓는 게 되게 행복을 쫓는다고? 그거 되게 꿈 같은 얘기 아니야? 그냥 한낱 세일즈맨이 갑자기 주식 중개인이 된다? 그거 너무 꿈 같은 얘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행복은 나를 위해서 그리고 이 사회를, 이 국가를 앞으로 이곳에서 더 행복하게 살아갈 누군가를 위해서는 쫓아야 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의무라고 하면 되게 거창하고 딱딱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죠? 근데 사실 행복은 시원한 산들바람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잘 마른 빨래 냄새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철저하게 일상적이기 때문에 그게 비록 작고 사소하더라도 그 일상적인 행복을 행복이라고 느낄 수 있는 게 중요한 거겠죠. 누군가한테는 길가에 갑자기 나타난 고양이를 보는 게 행복일 수도 있지만 누군가한테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사건 중에 하나일 수도 있는 것처럼? 사실 뭐 행복이 별건가 싶기도 해요. 저는 오늘 점심에 제가 먹은 맛있는 김치볶음밥이 행복이었고, 또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도 행복이거든요. 행복한 거고. 그렇게 보면은 저는 오늘 제 행복의 의무에는 다 한 것 같아요. 어쨌든 난 행복함을 완전히 느꼈으니까. 이 행복을 찾아서라는 영화, 요즘 들어 내가 좀 무기력하다, 아니면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추진력을 얻고 싶다 하실 때, 또는 나 오늘 심장 한번 웅장해져 봐야겠다 싶은 분들께 이 영화 추천해드립니다. 네, 넷플릭스에도 있습니다. 현영화관 라디오 사운드 트랙 1부는 여기서 마치고요. 광고 듣고 2부로 찾아오겠습니다. Listen, I need the rent. I can't wait anymore. That's all the money that I have. Hey! Wait! You gotta trust me, all right? I trust you. There was no salary. It was a way to another place. What are you doing? Go to the hospital! You gotta go to work. First in your class? Yes, sir. How many in the class? 12. It was a small town. 야, 담배 냄새 쩔어. 너도 전담으로 좀 바꿔라. 딸기맛 줄까? 야 이거 진짜 게임기처럼 생겼다. 야 이거 엄마도 몰라? 한번 펴볼래? 어? 괜찮아. 됐어. 나 먼저 간다. 담배 아닌 척하는 전담을 이기는 가장 멋진 노담. 나는 노담. 전자담배도 안 핌. 현영화관 라디오 사운드 트랙 현영씨를 알려드립니다. 네, 여기는 현영화관 라디오 사운드 트랙이고요. 저는 조현영입니다. 다음은 사운드 트랙의 하나뿐인 코너 생동감 시간입니다. 생동감은 누군가의 생각에 동감하고 나아가 감동하는 코너입니다. 와, 여러분들, 저 솔직히 오늘은 저번 5번째 사운드 트랙에 이어서 2주 만에 하는 라디오니까 그간은 뭐 1달? 2달? 또 저번에는 3달이 지난 후에야 했었는데 이번에는 좀 그래도 빨리 2주 만에 하는 라디오니까 당연히 사연이 없지 않을까. 그래서 이 생동감 시간에 아마 내 얘기를 하게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정말 감사하게도 이렇게 또 사연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번 사운드 트랙을 들으시고 보내주신 청취자분의 생동감 사연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영화가님. 사연 보냅니다. 이렇게 왔어요. 요거 느낌 또 잘 살려서 읽어줘야 되거든요.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안녕하세요, 현영화가님. 저는 사운드 트랙을 사랑하는 청취자 호떡입니다. 평소에 현영님의 사운드 트랙을 들으면서 등하교를 해요. 저는 집에서 학교까지 1시간이 훌쩍 넘거든요. 라디오를 들으면서 등하교를 하면 시간이 빨리 흘러요. 저번에 현영님 라디오에 집중하느라 지하철을 반대로 탔지 뭐예요? 에쿵! 이거 있어요. 가로하고 에쿵 하는 게 있어요. 뭔가 이렇게 내가 스스로 에쿵 해야 될 것 같은 윙크를 한쪽 하면서 네, 에쿵이 있습니다. 사실 이 메일을 쓰게 된 계기는 제가 어디에서도 풀기 힘든 고민이 있는데 이런 고민에 대한 현영님의 생각과 이 라디오를 듣고 있는 청취자님의 생각이 어떤지 궁금해서 메일을 보내요. 본론부터 말하자면 전 동성애자예요. 최근에 300일가량 사귄 남자친구랑 헤어지고 솔로의 길을 걷고 있어요. 사실 동성애자는 애인을 사귈 기회가 이성애자보다 적은 것 같아요. 동성애자 만남 어플을 이용하거나 친구의 소개로 인해 애인을 사귀는 경우가 많거든요. 오, 그렇군요.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알게 됐습니다. 자만추는 정말 힘들죠. 암튼 이거 공감합니다. 자만추를 추구하는 저도 이렇게 힘든데 눈물 또르르. 제 고민은 남자친구와 헤어지고 동성애자 만남 어플을 설치하게 되었는데 전 남자친구가 저에게 라이크를 보냈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게 무슨 소릴까요 진짜? 서로의 프로필을 보고 라이크를 누르면 매칭이 되어서 채팅이 가능한 시스템인데 전 남친이 저랑 헤어진 후에 저에게 라이크를 눌렀단 말이에요. 진짜 이 새끼 무슨 생각인 걸까요? 이게 뭐죠? 진짜 뭐죠? 당연히 저의 프로필은 제 얼굴 사진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이라고 착각하기 힘든 제 얼굴이었습니다. 사실 제가 이 어플을 헤어지고 다시 깔게 된 계기는 그 새끼가 저와 헤어진 직후에 하루 만에 어플을 깔고 남자를 만났다는 소식을 우연히 듣게 돼서 빡치는 심정으로 저도 한번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제가 이 그라데이션 분노를 이제 표현을 해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읽고 있는 거고요. 저는 화난 게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이 감정을, 제 글에서 느껴지는 감정을 여러분들에게 열심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약간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심정으로 설치한 것입니다. 하하, 그냥 전 남친을 무시하는 게 좋겠죠? 사실 300일 정도까지 제가 남자를 사귄 적은 처음이라 정도 많이 들고 애틋하긴 해요. 하지만 확실한 건 전 얘랑 다시 만나고 싶은 생각은 1도 없다는 것. 이 새끼는 무슨 심정으로 왜 나에게 라이크를 보낸 건지. 죄송해요. 욕이 너무 많았죠? 글을 쓰면서 욱했어요. 휴. 얘 그냥 절 꼽주려고 라이크를 누른 거겠죠?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영님, 행복한 봄날이 되길 바래요. 이렇게 남겨주시고 여기가 진짜 웃겨요. 추신, 난 내 꿈을 꾸지 않아 쓰레기 새끼야. 가로하고 윤희에게 패러디 웃음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그리고 신청곡 하나 더 보내주셨는데요. 이건 사연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고 제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정말 이 글을 읽으면서 그라데이션 분노가 정말 느껴져요. 갈수록 점점점 이런 게 많아지고 휴 이러고 처음에는 뭐 전 남자친구, 전 남친 이러다가 이 새끼가 이 새끼 뭐라는 걸까요? 이렇게 막 남겨주셨는데 일단 먼저 사연을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렇군요. 자만추 너무 힘들죠. 저는 사실 이전까지는 자만추라는 게 늘상 가능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뭐 연애가 뭐가 힘들어? 정말 재수없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연애하고 이러는 게 어려운 일이 아닌 줄 알았는데 근 지금 1년 넘었죠? 네, 1년 반 정도가 남자친구가 없어요. 그런 시간을 보내고 나니까 자만추라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게 되고 있는 그런 실상인데 그렇군요. 이런 어플을 이용해서 만난다. 근데 참 웃기네요. 이 남자분 라이크를 보낸다는 게 분명히 알았는데 보낸 거예요. 이거 제가 봤을 때 100% 실수 아니고 그 전 남자친구가 팍스일 가능성이 100%다. 아주 여우 같은 놈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 게 약간 좀 비웃는 거죠. 뭐 너 이거 뭐 나랑 헤어지더니 시작했네? 키읔 이런 느낌으로 라이크를 누른 게 아닐까. 솔직히 순전히 100% 너의 앞으로 나 없는 라이프, 나 없이 살아갈 라이프를 응원할게 라는 마음으로 했을 일 전혀 없죠. 진짜 사람이 깔끔하게 연인과 헤어진다 하면은 그건 진짜 더 이상 서로에게 안부도 묻지 않고 연락도 하지 않고 그냥 뭐 좋아요 이런 거 없고 그냥 정말 깜깜무소식으로 지내는 게 저는 깔끔한 이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게 좀 상대를 존중해주는? 근데 이렇게 어떤 방식이든 눈에 띄어서 질척대는 거는 이거는 일단 매너가 없네요. 무시하는 게 좋죠. 무시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일단은 여기서 확실히 얘랑 다시 만나고 싶은 생각 1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셨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직 얘가 참 많이 어리고
나중에 얘 후회할 텐데. 그게 사람이 후회해요. 부끄러울 짓을 하면 나중에 후회를 합니다. 내가 그때 왜 이렇게 라이크를 눌렀을까? 어느 날 이 상대편이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날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에휴 참 그러려니 하면서 흘러가시는 게 물론 어렵겠지만 그러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300일이라는 시간을 만나셨는데 이별을 하셨다는 게 일단은 너무 힘드실 것 같아요. 여기에서는 뭔가 슬픔보다는 분노가 가득해 보였지만 분명히 이 이면에는 짙은 슬픔도 깔려 있는 거겠죠. 저의 행복한 봄날을 바래주셨는데 마지막에 현영님 행복한 봄날 되길 바라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사연 주신 우리 호떡님께서도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청취자 익명 이름을 호떡이라고 지어준 것도 너무 웃겨요. 처음에 읽고 너무 웃었어요. 청취자입니다. 그냥 이렇게 해도 되는데 굳이 자기의 닉네임을 이렇게 호떡이라고 지어주신 것도 너무 재치있고, 조금 슬프게 풀어낼 수 있는 얘기인데 좀 재밌게 풀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수신, 난 네 꿈을 꾸지 않아 쓰레기 새끼야 라고 말해준 거, 네, 꾸지 마십시오. 꾼다면 그건 악몽일 거야. 꾸지 마시고 좋은 꿈만 늘 꾸시고 잘 이겨내시면서, 사랑은 다른 사랑으로 잊혀진다는 말이 있잖아요. 하림 노래 있습니다. 사랑은 다른 사랑으로 잊혀지네. 그거 한번 들으시면서 네, 오늘 이 라디오를 듣고 계신다면 하루를 마무리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번 현영아관 5번째 사운드 트랙, 네, 윤희에게를 다뤘던 사운드 트랙이었죠. 그 라디오를 들으시고 이렇게 사연을 남겨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이렇게 본인의 사연을 생동감 시간에 소개하고 싶으신 분들 xhp811qhx@gmail.com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언제나 환영입니다. 영화 추천, 본인의 이야기 사연, 그리고 이제 노래 추천도 받습니다. 열려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이야기들 마음껏 보내주세요. 그럼 우리 분노에 차신 사연자 호떡님의 신청곡 마지막으로 듣고 올게요. 백예린의 Hate You. I watching you laughing with all your crew. I decided to not to give a fuck now. When your people talk shit and make fun of me, I was so helpless, couldn't do a thing. When was someone else saying no to you, fuck boy? You think this funny, don't you? There is someone who can't tolerate 'cause of you. I really hate you. Somehow I could teach you some more. You're making yourself go crazy whether you meant it or not. I really hate you, but somehow I hope you know that I'm the only one who truly cares and gives a fuck about you. To other people, I decided not to give a fuck though. But what you say is all full of shit. Even your best friends don't believe in you. When was someone else speak the truth to you? Fuck them. You think I'm crazy, don't you? There are so many things you overlooked for what you've done. I really hate you. Somehow I could teach you some more. You're making yourself go crazy whether you meant it or not. I really hate you, but somehow I hope you know that I'm the only one who truly cares and gives a fuck about you. Getting into someone's life is so easy, but also hurting is so easy. So you never change and learn to be better. All losers come like a nightmare, but I'm tougher and I'm wiser. I'm strong enough to get through you.
'cause a person like me writes better songs after people like you. I really hate you. Somehow I could teach you some more. You're making yourself go crazy whether you meant it or not. I really hate you. Somehow I hope you know that I'm the only one who truly cares and gives a fuck about you. I really hate you. Somehow I could teach you some more. I just can't deal with that. I really hate you. Somehow I hope you know that I'm the only one who truly cares and gives a fuck about you. 백예린의 Hate You 듣고 왔습니다. 싫대요. 싫답니다. 나 너 이제 싫어. 네, 여기는 현영화관 라디오 사운드 트랙이고요. 저는 조현영입니다. 네, 이렇게 창밖을 보면 비가 아직도 추적추적 오는데요. 이런 날에 제가 2021년에 처음으로 봤었던 영화 행복을 찾아서, 그리고 그거랑 연계해서 과제 때문에 사실상 읽었지만 읽고 나니까 되게 생각할 거리가 많아졌던 책인 굿라이프도 연계해서 이야기를 해봤고, 그리고 우리 재간둥이 이분 재간둥이가 아닐까 싶어요. 호떡님의 사연도 한번 소개해봤는데요. 앞서서 제가 말했던 것처럼 사소한 거에도 여러분들이 참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뭐 날이 좋아서 행복할 수도 있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너무 상쾌해서 행복할 수도 있고, 그렇게 여러분들의 사소한 행복들이 순간이 되고 하루가 되고 나날이 되고,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현영화관 라디오 사운드 트랙 6번째 트랙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당신의 사운드도 경쾌했길 바라며 현바.